안녕하세요. 최정씨 가족센터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MC 최금실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崔金石。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연입니다. 大家好，我是主持人李妍。 이연 언니, 이건 살짝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평소에 화가 나고 답답하면 욕을 할 때가 있으십니까? 네,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면 제 이미지 다 깎이는 거 아닙니까? 네, 합니다. 대신 몰래 하죠. 남들이 안 들어야 하니까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욕은 아니더라도 운전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욕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 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욕을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길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그렇죠. 실제 연구를 살펴보니 화가 날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욕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욕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고 임시 방편이라고 해요. 욕이 습관화되면 처음에 느꼈던 짧고 강력한 통쾌함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말이 점점 세지는 거구나. 아무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욕 대신 다른 걸로 해볼 만한 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웃음이에요. 욕 대신 소리를 내서 크게 웃어보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웃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해 좋은 호르몬 분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과 장기 근육을 포함해 우리 몸의 약 231가지 근육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와, 욕의 효과도 놀라웠지만 웃음의 효과는 더 놀랐네요. 저도 욕을 줄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웃자고요. 자,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미소가 절로 나오는 오늘 첫 곡 만나볼까요? 나는 엄마 부탁해. 아이고. 여름아 부탁해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시고요. 오늘 첫 곡으로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음악 나가는 동안 결심했잖아요. 앞으로는 화가 날 때 욕을 하지 말고 그냥 웃어버리자. 금실 씨 약속? 네, 약속. 네, 우리가 이처럼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자주 웃어야 하는 이유는 웃음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과 함께 이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보지센터 최윤미 복센터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최유미입니다. 다정다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만나봤잖아요. 일단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심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마음안심버스와 정신건강 오디오 채널 구구절절,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 비움까지 그야말로 꽉 찬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할 얘기들이 많아서 부지런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예방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분들이라면 이응다리에 많이 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자주 갑니다. 네. 혹시 거기에 생명의 전화라고 그 공중전화기처럼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셨을까요? 네, 봤는데 그냥 인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 팀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럼 자세히 자살 예방 팀의 사업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는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름이 네. 길죠. 네. 이 사업은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그 희망 메시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안내하는 문구를 저희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사랑 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응다리 그리고 고복저수지 외에 합강이나 전월산 캠핑장, 은하수공원 이렇게 관내 총 53곳이 생명사랑 네.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규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이어서요. 네. 세종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 다가올 9월 4일 수요일에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저희가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여기에 오시면 생명사랑 존 지도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9월 4일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살 예방팀에서 하고 계신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다시 봄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다시 봄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봄날은 그 자살 유족의 마음이 다시 회복돼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계절인 봄날처럼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을 잃은 후에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은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 유족분들의 경우에 그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유족분들께 신속하게 대응해서 필요한 자원, 예를 들면 일시 주거나 법률, 행정처리 등을 지원해주고 유족 사례관리나 자조모임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세종시에서는 유족분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라인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044-864-0199 라는 네. 번호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으로 귀중한 번호인 것 같습니다. 044-864-0199 자살 유족 전용 한라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저희의 그 위기대응팀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 위기대응팀이란 이름도 좀 생소하실 네. 수 있어요. 우선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0199 뜻이 뭘지 좀. 119는 알겠는데 019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1살부터 99세까지, 아. 99살까지 저희가 네네.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아. 해요. 그래서 1577-0199 이 전화 운영을 네. 통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으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관내의 지역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에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 네. 정신건강이나 자살에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입원이나 상담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세종의 자살률은 타 지역에 비해 어떻습니까? 네, 자살 통계가 매년 네. 9월에 그 전년도 아. 자살률을 발표를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022년 자살률이 가장 최신화된 자료인데요. 네네. 22년도 세종시 자살자 수는 21년에 69명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이에 대비해서 19명이 증가된 88명이 자살로 네.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자살률은 전년 대비해서 전국 17위에서 6위로 급 상승을 와. 했는데요. 네,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기도 했다가 네. 또 높기도 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학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살률이 굉장히 불규칙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로 2016년에 23.96명, 인구 10만 네. 명당 23.96명으로 네. 전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2017년에는 또 전국 최하위로 크게 감소했다가 또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러한 세종시의 특성으로 좀 자살률의 증감폭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광역센터에서는 이런 한계를 좀 깨닫고 자살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자살 통계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세종시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자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월 4일에 자살 예방 정책 세미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 또한 세종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자살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세종시를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저도.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세종 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무척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부선차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음악 듣고 나서 우리 이주민 여성들이 보내주신 정신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 그대 고운 내 사랑, 여은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잊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잊어요.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잊어요. 술 취한 밤 그대에게 고백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요. 눈 오던 날 같이 걷던 영화처럼 그 좋았던 걸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술 취한 밤 그대에게 고백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 세종 FM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최윤미 부센터장님 나와 계시고요. 저희처럼 자신의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환경이 좀 갑작스럽게 네. 변하고 또 한국어도 서툴다 보면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많은 혼란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때 의지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좀 네. 부족하고 한국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네. 그러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와 상황이 비슷하고 또 언어가 소통돼서 환기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 세종시 가족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나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경험담을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충분히 네. 정신건강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진짜 맞습니다. 저희가 평소 세종시 가족센터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등등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신 대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갔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네, 우울감은 말 그대로 우울한 감정입니다. 네. 여기서 우울감 안 느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 매일 느껴요. 아, 네. 아마 우울감은 다들 느끼실 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져서 우울한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우울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은 이런 우울한 감정 외에도 무기력한 감정과 행동, 그리고 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잠자고 네. 먹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수면이나 식사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동반되고 또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이 네. 좀 어려워야 돼요. 이런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내가 요즘 평소와 컨디션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울증을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검진이 있는데요. 아, 네. 네, 저희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마음건강검진 탭에서 우울증을 검진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검진 결과에 고위험군으로 나온다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너무나도 중요한 요양한 정보를 주셨네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우울감인지 아니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세종광역정신건강 홈페이지 마음건강검진 탭에서 우울증을 검진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너무도 좋은 정보입니다. 아, 별표를 이렇게 쳐놔야겠네요, 여기다가.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우울도 유전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엄마가 우울해하면 아이도 함께 우울해하나요? 네, 우울증을 비롯한 모든 정신질환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에게 무조건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아, 유전되지 않군요. 네. 아직까지 우울증 발병 원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네.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우울증은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뇌에서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발병하는 것으로 네. 저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그 역치가 달라요. 맞아요. 이런 취약성이 네. 다른데 이는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우울증인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환경의 자녀보다 우울증에 대해서 취약할 수는 있지만 네. 100% 유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네. 네,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유익한 답이 되었기를 바랐고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우울 증상은 어떤 것인가요? 네, 세종시는 이주민이 많은 도시죠. 네. 저도 이사를 네. 이쪽에 오게 된 아, 케이스인데 네.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사를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동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새로운 생활에서의 적응이나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 이런 요인들이 우리 아이들의 우울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16.9%라고 하고요. 네. 전국 10대 자살률 7.2%랑 비교해 볼 때 와. 2배가 넘는 그 비율을 기록했어요. 네. 네, 이것은 세종시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드러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렇구나. 네, 현장에 네.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자살 사고나 자해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치료,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 문제가 심각하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네요.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혹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있나요?
저희가 2022년에 개소를 해서 아직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그 세종시의 다양한 세종시 특성에 맞는 또 대상자분들이 계신데 그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네. 자원을 재빠르게 알고 좀 연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다문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정보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안내할 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관련 소식들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느껴질 때 기분을 전환해보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일단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인 걸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대상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네. 그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들면 밖에 나가기 싫고 막 집에만 있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럴 때 집에만 있기보다는 간단한 산책이나 햇볕을 쬐는 등 이런 활동들을 하면 네.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네. 연구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주말에 아이와 집에만 있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출을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캠핑을 하거나 자연에서 뛰어노는 외부 활동 같은 네. 경우에는 몸은 힘들어요. 몸은 네. 힘든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시간이기도 해서 같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때는 또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같이 놀아주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우울감이 심할 땐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바로 몸을 움직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는 심한데요. 이럴 때 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네. 여기, 예,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10대인데요. 이제 청춘기에 들어섰는데 밖에를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좀 더 이제 억지로 같이 나가자고 권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는 게 나을까요? 요즘에 그 은둔형 외톨이 네,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특히 뭐 청소년, 청년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밖으로 끌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너무 같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방치하기보다는 이제 네. 엄마 아빠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면서 네. 천천히 좀 밖으로 재밌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도움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시간과 오늘 앞부분에서 전해주신 정보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우리 이주민 여성들이 직접 해주신 질문을 해결해주신 부분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즘 특히 주변에서 갱년기가 온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남편 혹은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는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언제부턴가 부쩍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면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갱년기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좀 아직까지도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내가 이상하진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담으로 세종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많은데요. 네. 초진만 받으려고 해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된대요. 네. 그만큼 그 내 몸이 아프면 내과나 외과를 찾듯이 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라는 것은 어떤 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병원까지 좀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좀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광역센터가 그래요? 필요하겠다 네. 싶었어요. 네, 혹시 주변에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권유하기 어렵거나 거부하실 경우에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심플버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이응다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조치원역 이렇게 4군데에서 심플버스 정류장을 네. 저희가 올해부터 만들어서 마음건강 검진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네. 일정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날 그 해당 장소에 오시면 쉽게 마음건강 검진도 받으실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자원도 함께 연계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건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막상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가 부담이 되거나 네. 또 어디서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 심플버스 정류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많이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이 있거나 뭐 우울감이 심한 분들 보시면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러거든요. 네가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뭐 언젠가 해결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 네, 많이 네. 하시는데 우울증은 그 사람이 나약해서 생긴다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병이 네, 네.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뭐 우울해하지 마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내. 뭐 이런 추상적인 조언들은 네.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겪는 우울감이라면 같이 함께 네. 외부 활동도 해주시고 그 음. 가족들은 이런 지지체계, 뭐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런 지지체계에 대한 역할을 네. 해주시면 좀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 불면증과 같은 수면의 문제 또 이전에 좀 즐겁게 재밌게 하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네, 네. 많이 보인다면 이제 저희 광역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 시간이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도 무척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세종 FM 출연이 2번째인데 네. 그때는 조금 처음이라 떨렸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저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세종시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통해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구절절 라디오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속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백예린 산책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좋은 정보들을 만나보는 다정나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가 기다립니다. 사금 씨와 지윤 씨, 철효연 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면서 창문을 싹 열어놓고 지나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불편한 점이 뭘까요? 저는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무섭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서도 맞은편 집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저는 담배 냄새요. 여름 전에 하루 종일 문은 열어놓다 보니까 위아래 중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싸우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날 때면 그저 조용히 문만 닫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이 담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꺼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같이 정보를 전해볼까요? 먼저 집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뿜는 연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맡게 되는 담배 냄새, 즉 2차 간접 흡연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3차 간접 흡연도 있다고 합니다. 3차는 바로 집 내부에 쌓이게 되는 공기예요. 그렇죠. 미국 신시내티대 연구진이 흡연자가 있는 집은 조사한 결과 70%가 집 전체의 먼지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난 뒤 연기가 다 사라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구나 벽, 바닥과 같은 표면에 발암 물질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사회의 분위기가 근면적으로 가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눈치 많이 보인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남을 위해 배려 잊지 말아주세요. 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내가 피우는 담배 한 대가 정말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철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놔야 하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오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한 배려를 잊지 말아주세요. 담배를 피우고 나면 안 좋은 물질들이 집에 다 쌓인다고 하니 가족을 위해서도 금연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여름에도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이웃 간의 스트레스 없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세종시 가족센터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출금씨 이연, 자가 사금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